3000년 전에 쓰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 백길이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거리로는 며칠이면 닿을 길이었습니다. 그를 10년이나 붙잡은 건 폭풍이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타난 유혹과 함정이었습니다. 노래로 홀리는 요정, 사람을 돼지로 만드는 마녀, 외눈박이 거인. 그런데 이 이야기가 3000년을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함정들이 지금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갈 때 만나는 것과 정확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항해 지도에서 3가지 함정을 꺼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마다 우리 뇌가 왜 걸려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오디세이와 흔들리는 인간에 대하여입니다. 3000년 전 호메로스가 쓴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오늘의 성공과 처세라는 렌즈로 다시 읽은 책입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지혜로운 영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자주 흔들렸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가 만난 괴물들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의 다른 이름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다가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들 말이죠. 한 가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고향 이타카 섬입니다. 그곳에는 그를 20년간 기다리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했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곁에는 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은 항해를 하면서 오디세우스는 살아남고 부하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같은 배를 탔는데 왜 운명이 갈렸을까요? 그 답도 오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항해에서 3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욕망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자만은 어떻게 다 된 일을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눈앞의 이득은 왜 우리를 되돌리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정. 세이렌, 듣고 싶은 것을 경계하라. 항해 중에 세이렌이라는 요정들이 사는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이 요정들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홀립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예쁜 노래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정확히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홀린 듯 바다로 뛰어들고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바다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아예 노래가 들리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기 몸을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몸이 묶여 있어 바다로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이렌의 바다를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의지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들리면 나는 넘어갈 것이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이건 뇌과학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뇌는 눈앞의 즉각적인 쾌락 앞에서 이성의 힘이 아주 약해집니다. 유혹이 눈앞에 온 뒤에 참으려 하면 거의 집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유혹과 나 사이에 미리 거리를 만듭니다.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 불필요한 쇼핑 앱을 아예 지워버리는 것. 이게 바로 현대판 돛대에 몸을 묶는 겁니다. 세이렌의 교훈은 이겁니다. 의지를 시험하지 말고 환경을 설계하라.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이렌의 노래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게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정확히 골라서 보여줍니다. 자극적인 영상, 솔깃한 투자 정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 전부 내 취향을 분석해서 나를 화면 앞에 붙잡아 두려고 설계된 노래입니다. 오디세우스 시대의 세이렌은 바다에 한 곳 있었지만 지금의 세이렌은 내 주머니 속에 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나를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일수록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게 나를 목적지로 데려가는 소리인지 아니면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노래인지 말이죠. 두 번째 함정. 키클롭스 다 이겼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다음으로 오디세우스 일행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가 사는 섬에 도착합니다. 폴리페모스라는 이 거인은 동굴에 들어온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그 유명한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거인에게 독한 포도주를 먹여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인이 이름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다. 거인이 잠들자 뾰족한 막대기로 그의 하나뿐인 눈을 찔러 멀게 합니다. 거인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칩니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았다. 그러자 동료 거인들은 아무도 안 해쳤다는데 왜 소리치느냐며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완벽한 탈출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이긴 오디세우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배가 안전하게 멀어지자 그는 갑자기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거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아무도 아니가 아니라 바로 나 오디세우스다.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한마디가 10년의 고생을 불러옵니다. 그 거인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알게 된 포세이돈은 그때부터 오디세우스의 항해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다 이긴 싸움을 자랑 한마디로 10년짜리 저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다 이겼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성공을 맛보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자신감이 과해집니다. 위기 때는 바짝 긴장하던 사람이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경계를 풉니다. 바로 그때 자만이 끼어듭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쯤 방심해서 사고가 나고 돈을 좀 벌었을 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게 이 때문입니다. 승리가 확실해질수록 입을 다물고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그 마지막 한마디만 참았다면 그는 10년이 아니라 며칠 만에 집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함정. 키르케의 섬 눈앞의 안락이 시간을 삼킨다. 세 번째로 오디세우스 일행은 마녀 키르케가 사는 섬에 도착합니다. 키르케는 지친 부하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죠. 그런데 그 음식에는 마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먹은 부하들은 하나둘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편안함에 취한 대가로 인간의 모습을 잃은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지혜를 발휘해 부하들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기를 넘긴 오디세우스 일행은 그 섬이 너무 편안한 나머지 눌러앉아 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도 잊은 채 무려 1년을 그 섬에서 먹고 마시며 보냅니다. 돼지로 변할 뻔한 위기는 넘겼지만 편안함이라는 더 조용한 함정에는 그대로 걸려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서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눈에 보이는 큰 위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우리의 목표를 소리 없이 삼킵니다. 지금 당장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우리 뇌는 편안한 상태에 놓이면 굳이 힘든 변화를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안락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히 불행하지도 않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그렇게 1년이 10년이 지나갑니다. 키르케의 섬은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은 없지만 그럭저럭 편안한 직장, 도전은 없지만 익숙한 관계. 그 안락함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오래 붙잡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항해 중인가? 아니면 어느 섬에 눌러앉아 있는가? 아까 남겨둔 질문 기억하시나요? 같은 배를 탔는데 왜 오디세우스는 살고 부하들은 죽었을까? 그 답을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의 신이 오디세우스에게 자루 하나를 선물합니다. 고향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순한 바람만 남기고 위험한 바람은 전부 그 자루에 가둬둔 겁니다. 덕분에 배는 순조롭게 항해해 마침내 고향 이타카가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옵니다. 바로 그때 지친 오디세우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그 사이 부하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자루에 분명 대장이 혼자 챙긴 보물이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욕심에 못 이겨 자루를 열어버립니다. 갇혀있던 사나운 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배는 눈앞에 고향을 두고 다시 저 멀리 떠내려갑니다. 이 장면이 부하들과 오디세우스의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부하들은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루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당장 열어 확인하고 싶은 욕심을 못 참은 겁니다. 반면 오디세우스는 늘 더 멀리 있는 목적지를 봤습니다. 우리 뇌는 눈앞에 작고 확실한 이득을 나중에 크고 중요한 것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 앞에서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 온 것 같을 때 조급하게 일을 벌이다 그르치는 것,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눈앞의 작은 유혹에 손대는 것, 전부 이 바람자루를 여는 행동입니다. 목적지가 눈앞에 보일 때일수록 오히려 더 침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디세이아의 항해에서 3가지 함정을 꺼냈습니다. 첫째, 세이렌. 듣고 싶은 유혹은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미리 거리를 두어야 통과한다는 것. 둘째, 키클롭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 다 이겼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라는 것. 셋째, 키르케의 섬. 우리를 가장 오래 붙잡는 건 큰 위기가 아니라 조용한 안락함이라는 것.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목표를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폭풍이 아니라 항해 중에 만나는 달콤한 유혹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3000년을 살아남은 진짜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유혹에 흔들렸고 자만으로 실수했고 편안함에 눌러앉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죠. 그런데도 그는 결국 집에 도착합니다. 왜일까요? 흔들리면서도 끝내 목적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될 뻔하고 10년을 헤매고 부하를 잃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엔 늘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겁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잠시 어느 섬에 머물기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항해에도 세이렌이나 키르케의 섬이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멈추고 그게 무엇인지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나를 홀리는 노래는 무엇인지, 내가 눌러앉아 있는 편안한 섬은 어디인지. 괜찮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읽은 책을 계속 뇌과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10년을 헤맨 항해자도 끝내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잠시 어느 아름다운 섬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